더 많이 올라가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자기 자본에 대한 리스크는 더 낮아지겠죠. NPL의 장점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장점이라고 한다면 가격이겠죠. 가격 경쟁력이 우수하다. 어떠한 부동산을 취득할 때 기본적으로 그 부동산의 가치, 그 부동산이 10억이다. 그러면 그 부동산을 매도하는 매도자와 그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는 매수자가 협상을 시작하는 금액은 10억부터 시작을 하겠죠. 부동산의 가치는 10억이지만 그 부동산의 LTV 수준의 대출, 즉 LTV 60%의 대출이 나갔다. 그러면 그 부동산이 연체가 됐다. 그러면 그것이 NPL인 것이죠. NPL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이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기준이 되는 가격은 대출, 즉 LTV 60%의 6억 대출을 해준 그 기준가가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부동산의 가격 10억 중요하지가 않다. NPL 투자에서는 즉 대출을 해준 원금 6억 원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매도인, 일반적인 매도인이 아닌 대출 채권의 원금을 회수해야 되는 은행과 직접 협상을 하기 때문에 은행이 대출해준 6억을 회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NPL 투자의 장점은 부실이 발생한 대출 원금에서부터 협상을 시작하기 때문에 채권가 수준으로 싸게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장점은 경쟁 그리고 정보입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도 정말 중요한데요. NPL 정보는 타인이, 즉 남이 알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알게 해서 안 된다라는 게 정보의 비공개성이죠. 개인정보니까요. 그러한 NPL의 특성이 오히려 NPL 투자의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내가 어떠한 부동산을 투자하고 싶어요. A라는 물건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그 A라는 물건이 나한테만 매력적일까요? 그러한 경쟁 속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내가 정한 수익률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투자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하지만 비공개성을 바탕으로 둔 이 NPL 정보를 내가 취득해서 NPL 투자를 들어간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경쟁이라는 구도가 상당히 낮아집니다. 나 혼자서 독점적으로 비공개성을 띠고 투자에 들어갈 수 있다면 경쟁할 필요조차도 없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NPL 투자는 비경쟁 구도,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상당히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NPL 투자의 세 번째 장점은 기간 그리고 레버리지입니다. 왜 NPL 투자가 기간이 장점이 될까?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던 신탁 NPL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탁 NPL은 환가되는 수단이 공매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환가되는 수단 자체를 놓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경매는 하나의 자산이 매각 진행되는 그 기간 자체가 1년 이상 걸립니다. 필수적인 과정들이 많아요. 공매는 일일이 거쳐야 되는 과정들을 간소화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간소화됨으로 인해서 가장 큰 이점이 무엇일까요? 내 필요비를 소모시키는 기간의 이점이 높아졌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신탁 NPL은 공매를 통해서 환가가 됩니다. 가격적인 부분과 절차적인 부분을 협상을 통해서 2주 안에도 신탁 NPL의 담보 부동산을 취득하실 수가 있다. 기간적인 이점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레버리지는 뭘까요? 금융적 레버리지, 즉 지렛대 효과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동산을 금매를 취득했을 때 LTV 비율이 60%에서 70% 정도 대출이 나오겠죠. 그러면 10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할 때 6억에서 7억 정도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 하지만 NPL 투자는 어떤가요? 기본적으로 취득하는 금액 수준이 일반 시세의 10억대 부동산의 시세 그대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10억 부동산에 대출이 나가 있는 6억, 7억 수준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겁니다. 금융기관 입장, 즉 은행 입장에서는 이 부동산의 가치 10억을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그럼 6억에 취득했어요. 그럼 6억에 취득해도 LTV 60%, 70% 나올까요? 아닙니다. 이럴 때는 대출 한도가 더 높아집니다. 왜? 싸게 취득했기 때문에. 그러면 6억에 최대 90% 수준의 담보대출 가능합니다. 그러면 레버리지 비즈니스, 지렛대 효과. 내 투자금이 작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수익률은 올라갑니다. NPL을 통해서 부동산을 싸게 취득한다. 그렇게 싸게 취득한 부동산의 LTV 90%를 인정받아서 90%의 자금,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다면, 그러면 내 에코티
10%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내 투자 수익률은 더 많이 올라가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자기 자본에 대한 리스크는 더 낮아지겠죠. 네 번째 장점은 절세 부분이 될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부동산이 있어요. 15억 대출을 받았다. 이 15억 대출 채권을 금융기관과 협의를 해서 제가 10억의 채권을 양수해 왔어요. 그러면 제가 사온 이 15억짜리 채권은 제가 10억에 사온 순간부터 10억인가요? 아니죠. 이 15억 대출을 받은 담보부동산은 20억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20억 부동산에 15억 대출. 근데 우리는 더 싸게 10억에 취득했어요. 그러면 이 15억을 받을 수 있는 이 채권금을 15억을 받는 대신에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볼까요? 민사집행법상의 경매는 그러한 상계, 즉 차입지급신고서를 통해서 채권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받아갈래? 아니면 이 부동산을 팔아서 너가 받을 돈 받아갈래? 라고 정하는데 내가 받을 금액이 더 크다 그러면 법원에다가 제가 부동산 소유권을 받아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절차들이 있어요. 20억짜리 부동산을 15억에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15억에 취득한 것이 맞나요? 15억에 취득하게 된 원인이 된 채권을 우리는 10억에 취득했잖아요. 제가 바로 15억에 매각을 합니다. 부동산을. 그러면 양도소득세라는 게 있을까요? 등기부등본상에는 어떠한 금액만 나와 있죠? 15억에 취득했어. 15억에 매각했어. 이것만 나와 있겠죠. 채권을 얼마에 샀는지 안 나옵니다. 즉 과세의 기준점은 등기부등본상의 부동산 매가입니다. 매매가죠. 그러면 우리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건가요? 아닙니다. 5억이란 수익을 충분히 발생시키고도 남았죠. 하지만 양도소득세를 냅니까? 안 냅니다. 할인받은 그대로 수익으로 인정받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절세라는 카테고리에서 NPL 투자가 매력적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겠죠. 자, 오늘은 NPL 투자의 장점에 대해서 크게 4가지로 알아봤습니다.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물론 다른 좋은 투자 수단들도 많지만 NPL을 적극 활용해서 부동산 투자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내가 정한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투자 수단이 될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NPL 관련 투자 정보들과 과정들 구독자분들께 자주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